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T맵이 모바일 내비게이션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적지를 검색해서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으로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T맵의 내비게이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맵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맵으로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설치하겠습니다. T맵 실행합니다. 그러면 접근 권한 설정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위치, 전화, 마이크, 주소록, 통화기록 전부 확인합니다. 당연히 내 위치도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신체 활동 정보 액세스 허용합니다.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합니다. 다른 앱 위에 그리기 허용해서 앱 사용 중에 길 안내 받으라고 하죠. 이것을 허용해야 전화 거는 중이나 다른 앱 사용 중에 위쪽에 작은 창으로 안내가 나오게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에 다른 앱 위에 표시 부분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T맵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T맵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번호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TID로 시작할 수도 있죠. TID가 있으면 사용이 좀 더 편리합니다. 여러 가지 내 주행 정보도 기록이 되고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휴대번호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증번호가 바로 오죠. 인증번호 확인합니다. 그러면 T맵의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위에 보시면 대리운전, 킥보드, 전기차 충전, 주차, 렌터카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죠. 내비게이션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런 기능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 안내 장소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제가 기존에 운행했던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 자주 가는 곳은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 매일 출근을 하실 경우에 회사 눌러주시고 회사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IB96을 입력을 해볼까요? 자, ib교육.com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비슷한 여러 종류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ib교육.com 선택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등록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회사를 등록할 수 있고요. 집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이런 회사나 집 외에 또 다른 곳에 자주 가는 곳이 있을 경우에 즐겨찾기를 눌러서 원하는 지역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장소나 주소, 전화번호로 검색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내가 운행했던 곳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운행을 하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내가 직접 추가를 하는 것은 즐겨찾기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했던 기록을 지우고 싶은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편집 들어가셔서 지우고자 하는 것을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행했던 지역을 삭제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장소 설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자, 그러면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현재 나의 위치가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아래쪽에 현재 내 위치 주변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찾아볼까요? 주유소 누릅니다. 내 위치가 여기 있고요. 그 주위에 주유소들이 빨간 점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해당 주유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경로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안내 버튼 누르면 T맵 추천 경로가 나오게 되고요. 최소 시간이라든지 무료도로, 최단거리, 고속도로, 편한길 이런 자세한 경로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전부 5분이니까 차이가 없겠죠. 그 다음은 지금 휘발유로 선택이 돼 있죠.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경유, LPG, 고급 휘발유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브랜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SK에너지, S오일,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브랜드만 골라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이렇게 지도를 움직일 수 있죠. 자, 이때 좌측 하단에 있는 내 위치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내 위치로 바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도 모드가 나오죠. 이 지도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일반 지도와 항공 지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항공 지도는 사실 볼 일이 별로 없고요. 주로 일반 지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 지도 정보에서 교통 정보, CCTV,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통 정보부터 눌러볼까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선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빨간 선들은 정체되는 곳들이고요. 초록색 선은 원활한 곳이 되겠죠. 그 다음 CCTV 눌러볼게요.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적지 선택을 해주시면 최근 목적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지도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지도 모드를 내리고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좁혀주면 지도 모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교통정보 초록색 선으로 다 보이고 빨간색 선으로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내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최근 목적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있죠. 자, 이 기능은 T맵에만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내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죠. 의외로 이 최근 목적지가 지도에 표시되는 것도 가끔 쓸 일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CCTV들 보이시죠? 이 CCTV들을 보면서 그 지역의 교통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곳이 차가 많이 막히나 보네요. 자, 손가락 두 개로 확대를 해볼게요. 자,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 있으면 CCTV로 미리 확인을 하고 운행을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많이 몰려 있네요. 자, 여기 손가락 두 개로 확대해 볼게요. 여기 많이 막히는 것 같죠? CCTV 버튼 누르시고요. 청담교 올림픽대로네요. 눌러봅니다. 자, 차가 많이 막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잠실대교 남단, 영동 남단 이렇게 방향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동을 하실 때 교통정보상 많이 막힌다고 나오는 곳들은 미리 이렇게 CCTV를 보시고 운행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잠실 나루역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눌러봅니다. 그러면 도로 파손으로 포토홀 정보 주의 운전이라고 나오죠. 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아차산로의 로드킬 정보 주의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 표시가 나오면 도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느낌표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면 한국체육박물관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1차로 행사 주의 운전이죠. 자, 이런 느낌표들은 행사가 있다거나 집회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는 느낌표가 크죠. 자, 이렇게 내가 지금 보는 곳은 크게 나오게 되고요. 작은 곳은 다른 곳이죠. 자, 여기 작은 곳 눌러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앞 교차로 방향 4차로 행사 주의 운전이라고 나오죠. 여기도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주의 표시와 CCTV가 겹쳐 있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하나 나오죠. 자, 이 표시는 공사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게 되면 반포대교 JC방향 1차로에 도로공사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한강 달빛 야시장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CCTV를 볼게요.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죠. 눌러봅니다. 자, 굉장히 막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미리 이동 경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곳들을 판단을 하신 다음에 우회해서 운행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운행을 하실 때는 운행 전에 미리 이렇게 지도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빨간색 금지 표시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통제되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선유 고가차도 철거공사로 전면 통제한다고 하죠. 이 표시는 전부 통제하는 구역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축소를 해보시면 통제 구역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주위에 이렇게 통제하는 곳들이 있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운행을 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우측 하단의 레이어 버튼 누릅니다. 지금 교통정보, CCTV, 최근 목적지와 즐겨찾기를 전부 켜놓은 상태죠. 이것들은 운행하기 전에 켜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운행을 할 때는 즐겨찾기와 최근 목적지는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CCTV는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행 중간에 갑자기 도로가 막힐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CCTV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교통정보와 CCTV는 항상 켜서 이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T맵의 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T지금이라고 있습니다. T지금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7대 가는 중이라고 나오죠. 지금 롯데마트 천천점에 T맵을 이용해서 가는 차량이 7대가 있다는 얘기죠. 이 T맵을 이용을 할 때는 다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T맵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곳을 가는 차량이 7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7대가 주차를 하겠죠. 자, T맵은 이런 게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주위라서 이렇지만 만약에 대형 마트라든지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갈 때는 거기에 차가 지금 몇 대 가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지 안 붐비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T맵 인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곳은 T맵을 이용을 해서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얘기죠. 이 T맵은 이용자들이 T맵을 이용한 그 데이터들을 여러 곳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가능한지도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도착지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검색바에 터치하시게 되면 장소, 주소, 전화번호 나오죠. 이곳에 직접 입력을 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죠. 자, 이런 것들은 음성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요. 음성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누구를 사용하려면 마이크 주소록 통화기록 SMS 접근 권한 사용 허용하라고 하죠. 자, 설정을 해볼게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통화기록 액세스 허용합니다. 연락처 액세스 허용하고요. SMS 메시지 전송 허용합니다. 자, 알림 접근 허용하면 음성으로 전화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알림 접근 허용 부분에 가서 T맵에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허용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음성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ib교육.com.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ib컴퓨터교육.com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과천의왕간도로 우면산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안내가 되겠죠. 이 T맵의 장점은 음성 인식 기능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 중에는 최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음성 인식을 하는 부분은 정말 잘 인식을 해요. 자, 안내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경로 표시 버튼이 보이죠? 자, 이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현재 내 위치에서 도착 지점까지의 경로를 보여주게 되죠. 초록색은 원활한 구간이 되겠고요. 빨간색은 정체되는 부분이고요. 주황색은 약간 지체가 되는 곳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이 막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CCTV 눌러봅니다. 구룡터널이네요. 눌러봅니다. 자, 보시면 내곡 IC 쪽으로만 막히고 매봉터널 쪽은 안 막히네요. 그죠? 우리가 가는 경로는 내곡 IC가 아니고 매봉터널 쪽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경로에서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하시는 게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손가락 2개로 축소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여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현 위치로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현재 위치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자, 지금은 지도가 3D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때 좌측 상단에 있는 경로 미니창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3D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2D로 바꾸면 2D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다시 이 부분을 눌러서 3D로 누르게 되면 3D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3D를 눌러주시면 N이라고 보이는 곳이 있죠. 자, 이 N을 누르시면 이 화면의 위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북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단 미니박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N을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현 위치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위쪽으로 나오는 게 보기가 좋죠. 자, 그 다음에 운행하는 중간에 도로 사정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언제든지 새로 고쳐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좌측에 291m라고 나오고요. 뭔가 표시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방지턱이 있는 건데요. 이걸 눌러보면 이 부분에 방지턱이 있다는 표시네요. 자, 이제 중간에 경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우측 하단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경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추가해 주세요. 경유할 장소의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청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서울특별시청으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2시 16분입니다. 자, 이렇게 경유지를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죠. 음성 명령은 이 마이크를 이용하지 않고 음성으로 호출을 해서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티맵은 호출명이 아리아죠. 해볼까요? 아리아, 경로 바꿔주세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했어요. 오후 3시 5분에 도착 예정이에요. 도착지를 현재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기능은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요. 지금 경로를 종료하고 다른 도착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 종료시켜 볼게요. 아리아, 경로 취소해 주세요. 안내를 종료할게요. 자, 종료됐죠? 자, 그 다음 다른 도착지로 다시 음성으로 명령을 하시면 되겠죠. 아리아, 서울시청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서울특별시청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과천의왕간도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경로를 바꿀 때는 경로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음성으로 명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명령을 해볼까요? 아리아, 도착지 주변에 주차장 알려주세요.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서울특별시청 주차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과천의왕간도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로를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시청까지 가는 경로인데 그 주변에 다른 곳을 지정을 하게 되면 경로가 그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아예 다른 곳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운행 중간에 기름을 한번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가는 경로 중간에 주유소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변 주유소 알려주세요.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SK 의왕 서울 방향 주유소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1시 31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주유소가 경유지로 자동 추가가 되겠죠. 자, 이런 거는 뭐 다시 경유지를 추가한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경로 중간에 있는 주유소가 자동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티맵을 잘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휴대폰 미디어 볼륨과 길 안내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휴대폰 미디어 볼륨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다든지 할 경우에 그 미디어 볼륨을 조절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 안내 볼륨은 길 안내 음성에 대한 볼륨이 되겠죠. 여기서 편리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면 자동 회전, 교통정보 항상 표시, HUD 표시, 인공지능 사용하기, 블랙박스 녹화 시작하기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블랙박스 녹화는 스마트폰에 후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내가 주행하는 뒷면을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속도 반응 지도죠. 이것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지도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지도는 느리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티맵은 빅스비와 연동이 되죠. 그래서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티맵을 실행하고 경로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귀찮은 게 스마트폰을 켠 다음 티맵 실행하고 경로 또 말하고 단계가 많죠. 하지만 이 빅스비를 이용을 하면 빅스비를 호출한 다음 어디로 길 안내해줘 라고만 얘기하면 티맵이 자동 실행이 되면서 해당 경로까지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3번, 4번 할 단계를 한 번으로 줄여주게 되겠죠. 티맵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빅스비로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전체 부분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연구소라고 나오죠. 연구소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있죠. 신호등 정보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곳을 체크합니다. 이 부분을 켜게 되면 운행 중간에 앞쪽에 신호등이 있을 경우 그 신호등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서울 지역은 되는 곳들이 많아요. 한번 켜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한 운전생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른 시간 출발이라고 나오죠. 자, 다른 시간 출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간대에 출발을 했을 때 소요 시간을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시간뿐만이 아니고 오늘이나 내일 또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요 시간을 예측을 해볼까요? 자, 목적지 선택을 했어요. 소요 시간 예측해봅니다. 그러면 시간대에 따라서 예측 시간이 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른 시간을 선택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출발하시기 전날이나 약속한 날짜가 있으시면 전에 미리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빠른 시간을 선택하시면 이동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T맵은 내비게이션 앱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또 다른 앱을 이용을 해야 되죠. 패밀리 앱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시면 대중교통 경로 이동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T맵의 내비게이션 기능 위주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번 쓰는 기능만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 이동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